제가 지금 찾아온 것은요, 참새방앗간입니다. 참새방앗간은 한양문건에 위치해 있는데요. 오늘은 김영윤 작가님과 즐거운 독서 산책 시작하고자 합니다. 레디 큐! 예. 선생님 이렇게 뵈니까 되게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예, 보이시죠? 제가 아주 이번에 재미있게 그리고 명쾌하게 좀 읽었던 것 같아요. 제 안에서 고민들이 좀 있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1994년에 첫 책 그 철학 산행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26권의 책을 쓰고 계시다고 하시는데요. 다 합쳐봤더니 한 30권 되더라고요. 와, 그러면은 다시 방송하려고 쉬어봤더니 예. 30권 되더라고요. 그러면 6개월에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예. 첫 책하고 두 책 사이가 간격이 좀 많이 있으니까 한 10년 간격이 있으니까는 6개월에 한 권이 아니라 뭐 한 달에 1년에 한 3권? 2권, 3권. 와, 그러면 읽고 쓰시는 양이 만만치 않으실 거예요? 네, 그렇죠. 선생님, 평상시 독서 습관? 독서 부분들을 좀 알려주신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제가 책을 원래 좋아했고요. 예. 술 먹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고 예. 맛있는 음식 먹는 것보다도 훨씬 더 예. 좋은 거니까 그래서 제일 싸고 제일 재밌게 사는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독서였어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이제 책을 읽는 거를 책이 손이 잘 안 잡히는 원래요. 예. 근데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거를 간절히 바랬고 책 읽을 수 있는 순간이 오면서부터는 책을 계속 해서 읽는 게 이제 습관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83년도에 대학교 입학을 했어요. 예. 83년도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 결심한 건 딱 하나야. 예. 무슨 뭐 졸업을 잘해가지고 직장을 다녀야지 이런 걸 결심한 게 아니고 예. 이제 앞으로 죽을 때까지 책을 손에서 놓지 말아야지 이걸 결심했었어요. 그리고 그 결심이 어느 정도 지켜진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알이 좀 깊어질수록 이제 그것을 살아내려는 노력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사라지지 못하는 그냥 내면의 그 느낌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좀 적어내려갈까 하다가 이제 글쓰기를 좀 선택하게 되는 경우인데. 두 가지 방향을 살고 있어요. 하나는 더 구체적인 방향, 어떻게 돈 벌까? 예를 들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해가지고 경제 쪽으로 막 하고 들어가는 예. 경제 경영, 돈 버는 방법, 그래서 이제 출세의 길로 가는 방향이 있고 이왕이 없는데 좀 뭐 삶이라도 좀 거창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좀 더 보편적이고 좀 더 추상적이고 약간 종교적인 표현을 쓰자면 거룩한 방향으로 자기의 삶을 전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가난했지만 가난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내 삶을 조정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난했는데 가난한 건 그냥 기본값이라고 하고 이 가난한 삶에서도 괜찮은 삶이 있지 않을까? 가난하지만 괜찮은 삶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더니 철학이나 이렇게 학문 쪽으로 가는 게 가난하지만 괜찮은 삶이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추상적 사유라든지 아니면 좀 보편적 사유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이제 인류는 어떤 꿈을 꾸면서 살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제 그 대학 다닐 때부터 정동은 제가 영어 전문학이에요. 저는 철학적인 자체가 물론 문학 안에 이제 철학이 있지만 근데 영어 연문학인데 약간 부전공은 아니지만 부전공처럼 제가 남는 학점은 대부분 다 철학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용적인 수업을 들을 수도 있었는데 실용적인 수업을 안 듣고 되게 추상적인 서양 철학, 동양 철학, 중국 철학 이렇게 철학 쪽을 많이 들어서 그렇게 그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뇌 구조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신기하게 생각할 수 있지? 뭐 그러니까 그런 일종의 매력에 빠졌다고 해야 되나? 철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게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학창 시절부터 철학을 공부를 해서 살다 보니까 그때가 이제 80년대니까 한참 이제
엄청나게 운동권들이 막 이렇게 민주화 운동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청년 시절에 청년 운동을 했었어요. 청년 운동을 했는데 그때 교육을 제가 철학에 관심이 많으니까 노동자들 만나거나 할 때 철학 교육을 좀 시켜달라는 거. 영어 교육을 시켜달라 했으면 아마 지금 훌륭한 영어 선생님이 됐을 텐데 처음에 스타트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철학 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교육과 관련된 걸 공부하면서 가르치고 이렇게 했던 게 그때 이제 노하우가 쌓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활동의 내용을 출판사가 알게 되면서 그냥 한두 번 말로 얘기한 게 아니라 책을 한 권 써가지고 사실이 어떻게 했느냐고 그래서 나오게 된 책이 철학 사냥이라는 가장 쉬운 철학 책. 당시로 치면은 뭐 NLPD 논쟁해가지고 되게 복잡하고 좀 뭐랄까 너무 좀 세부적인 그런 철학적인 논쟁이 한참 이제 학계에서는 있었는데 그런 논쟁과 관계없이 좀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태도랄까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출판사에서 좀 더 대중적인 쉬운 좀 그렇지만 깊이가 있는 되게 좀 요거 조건이 복잡했어. 그런 교양도 쌓으면서 생각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철학책을 한번 써달라는 어려운 미션을 줘가지고 사실 쉽지만은 않은 작업이에요. 정답을 요구하는 세상에서 또 제도가 원하는 답들이 있죠. 그러니까 최근 저희 딸내미가 하는 이야기들 중에 엄마 그 장학생 선배를 만났더니 선배가 첫 마디가 뭔 줄 알아? 네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교수가 원하는 답을 쓸 수 있어야 돼. 그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는 그 아이의 모습들을 보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그 고민이 반가웠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전할 수밖에 없는 선배의 입장도 좀 빌려지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런 언어의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용기가 사실 좀 필요하죠.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제가 그 책 쓰는 책에 이제 제일 처음에 책 쓰는 책을 왜 냈는가, 책을 왜 써야 하는가 그런 거에 대한 정신, 기본 정신을 확인하면서 인간의 언어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진다. 그게 이제 처음에 태어나서 듣는 거, 그다음에 듣는 걸 따라 말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성장해서 문자를 알게 되면서 읽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그 문자를 충분히 소화해서 글을 쓰는 거. 이게 이제 언어로 할 수 있는 인간의 네 가지 능력일 텐데, 그래서 우리는 듣기하고 읽기는 되게 많이 훈련을 많이 받아서 이제 잘 하는데, 물론 나이가 먹어서 이제 읽기 잘 안 하지만, 학창 시절은 읽기잖아요, 다. 근데 이제 말하기 하고 쓰기는 거의 훈련이 안 돼 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말하기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제 그냥 말하기가 아니고 그 남의 생각을 잘 들었다가 전달해 주는 것도 말하기일 테고 자기 생각을 말하기도 말하기일 텐데 우리는 그동안 남의 생각만을 전달해 주는 말하기를 해왔던 건 아닌가. 남이 듣기 좋은 얘기만 해주는 그런 말하기만 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정작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쿵쿵 앓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화병이 걸리거나. 그래서 나는 말하기는 그런 의미에서 한편으로는 상대방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말하기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하기도 있을 텐데 이게 나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요. 아까 이제 그 학교 선배가 교수가 원하는 답을 써야 돼. 이거는 일종의 이제 교수하고 학생과의 관계성 속에서 지켜야 할 문법을 이야기해 준 거죠. 그럼 나도 제가 지금 뭐 민주주의적으로 살려면 자기의 말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 사회로 들어가면은 이때는 교수가 저 답을 채점하는 사람이니까 교수가 원하는 답을 써도 돼. 이렇게 아마 말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시기가 아니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말해도 되는 시기에도 자기 말을 못하고 쭈뼛쭈뼛대는 거는 그건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이때는 상대방이 원하는 말을 해야겠지만 이때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는 게 맞아 라고 하는 용기가 필요할 때는 그 용기도 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약간 맥락이 다른 거죠. 글쓰기도 마찬가지예요. 글쓰기도 내가 아는 거 그동안 배워서 안 거를 쓰는 것도 글쓰기죠. 근데 이제 그런 글쓰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진짜로 자기 마음속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도 글쓰기잖아요.
남의 말을 정리해서 글 쓰는 거를 유시민 지식 소멸상이라고. 근데 약간 유시민 씨 같은 경우는 지식 소멸상이긴 하지만 자기의 색깔을 입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어차피 글쓰기를 하면 자기 컬러가 묻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기 컬러를 얼마나 묻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글쓰기의 그 수준이 달라지고 좀 대상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교양을 원하는 사람들은 남의 글을 잘 정리한 그런 책을 읽을 것이고, 또 독특한 창조적인 사유를 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개성이 넘치는 글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좀 흡수하고, 그러면 나도 이런 거 한번 써볼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고 그럴 것 같아요. 한 30권의 책을 만드시는 과정 속에서 선생님은 어떤 사람으로 창조되고 계시는지요? 아, 저 개인이요? 예. 여러 가지 아까 변화도 있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야, 이거 되게 쉬운 질문인데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예. 남한테 한 만큼 네가 그렇게 변화됐느냐 뭐 이 얘기죠. 힘듦과 쉬움을 좀 선생님의 칼라를 뽑아주세요. 그 주인공이 갑자기 주인공이 되지 않아요. 맞아요. 예. 그 연극 같은 거 하다 보면 조연도 많이 맞다가 이렇게 조연이 그러니까 사람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예.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처음부터 잘난 놈은 주인공이 절대 안 돼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 3의 주인공이 되라고 하는 게 무턱대고 네가 원래부터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이 되라라는 그런 식의 주인공이 아니라 삶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져라. 그러니까 어쩌면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너를 잃지 마. 예. 사실은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니까 어차피 이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관계를 맺는 방식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자기를 아예 없애버리는 그냥 그 되게 수동적으로만 관계를 맺는 그러면 주인공이 힘들죠. 아무리 조연이라 하더라도 자기를 잃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무슨 뭐 조연인데도 오히려 주역처럼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배우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관계성 속에서 작은 역할이지만 자기를 잃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은 그 영화나 연극에서는 조연이지만 반짝반짝 빛나는 주연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가 다 이제 제일 꼭대기에서 제일 잘난 인간이 돼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자기가 얼마든지 자기일 수 있거든요. 근데 왜 나는 나이고 쟤는 쟤인가? 왜 나는 쟤보다 못한가? 이렇게 자꾸 비교하다 보면 그러면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쟤는 쟤의 삶이 있고 나는 나의 삶이 있고 또 나는 이 사람으로부터 출발해서 내 삶을 살아가면서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최고로 좋은 삶을 산다는 거는 부유하게 산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처해진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상황에서 최고로 멋진 것을 구사할 줄 안다. 그러니까 김밥 하나에 그 단무지 하나 하더라도 그거를 최고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를 연구하는 사람. 맞습니다. 이런 사람은 삶의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게 나는 이제 삶의 충실성이다. 얼마나 많은 노동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충실한 게 아니고 자기의 삶의 매 순간순간 자기 삶을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려고 한속에서 조연이 되건 엑스트라가 되건 아니면 나무 일이 된다 하더라도 꼼짝마 나무 일이 된다 하더라도 난 나무 일로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이제 충실성이라든지 너 자신이 되라든지 뭐 이들이 다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이야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쓰기가 벽돌 한 장 만드는 거라면 맞습니다. 책쓰기는 집 한 채 짓는 거죠. 스케일도 다르고 구상도 다르고 문법도 달라요. 그게 이제 책쓰기 책의 핵심인데 그래서 원고 싹 모으면 책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원고의 질서가 있어야 되고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소수 요리처럼 처음에 좀 이렇게 장을 좀 따뜻하게 만드는 이렇게 좀 활동력 있게 만드는 재미나 그런 일이 시작해서 차근차근
순서에 따라서 이제 먹다 보면 질리지도 않고 회도 하얀 색깔 하면 보통 질리거든요. 빨간 네, 색깔 맞습니다. 먹다가 하얀 색깔 먹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원고의 색깔과 무게 강도를 비추면 차이를 보여주는데 메인 코스는 분명히 국물이겠죠. 예. 국물에서 하고 싶은 일 다 해야죠. 처음으로는 맛배기. 예. 맞습니다. 예. 맛배기 같이 살짝 보여주면서 국물을 유도하는 그림이 되니까 국물의 튀는 다양한 글들이 다양성 이 원고 읽는 재미하고 저 원고 읽는 재미하고 다르고 그렇게 유기적으로 책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이게 마치 비유해보자면 일종의 코스요리다. 예. 하나하나 음식 먹을 때 새로운 느낌이 들도록 예. 그렇게 글이 쓰여져야 된다. 라는 비유법을 듣습니다. 글쓰기의 문법과 책쓰기의 문법이 다르죠. 네네. 그리고 그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호기심이 많이 있어가면서 넘나들 수 있어요. 네네. 이런 끝까지 읽히는 게 좋아요. 예. 요즘에 SNS의 문법, 모바일의 문법, 또 책을 만나는 부분들도 활자로만 만나고 있지 않거든요. 또 전자책으로 보는 그 독자층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전히 익숙한 글은 열심히 쓰고 있지만 익숙하지 않는 문법들이나 형식들을 쓸 때는 이제 저항이 오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 그 과정들을 좀 어떻게 넘어가시고 있죠? 저도 이 어쩌면 종이책 세대죠. 예. 종이책 세대고 이제 지금의 컴퓨터가 처음 탄생하는 것부터 제가 다 봤으니까. 예. 그럼 매번 컴퓨터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능가한 세상이 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도 종이책을 읽는 게 편하죠 저는. 예. 그렇지만 이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종이책보다는 전자책, 전자책보다는 유튜브보다는 짧아. 예, 맞아요. 이렇게 이제 끊임없이 지속적인 관심, 자기의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 거에는 부담스러워하고 좀 짧은 시간 내에 수명이 너무 빨리 스킵 쓰려면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 병일 수도 있지만 젊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나친 시간 소비 시간을 들여가면서 효과가 별로 없지 않을까 나가는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책 읽기는 숙고하기, 생각하기 이런 것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짧은 SNS라든지 숙고하기, 생각하기, 관계성 따지기 뭐 이런 건 불가능해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짧은 글이 됐든 긴 글이 됐든 각각의 효용성이 있습니다. 모두 책으로 돌아가신다는 것도 아니고 종이책을 폐기하고 이북으로 다 가신다는 것도 아니고 이북도 의미가 없다. 이제 유튜브로 가자, 동영상으로 가자. 그냥 각각이 갖고 있는 역할이 있을 텐데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과장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과장을 좀 거품을 빼면 각각의 효용성이 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인터넷상으로 글을 올릴 때는 스크롤 한 번이면 읽을 수 있는 정도 분량만 수명 노력해요. 어떤 경우는 스크롤도 필요 없이 그냥 딱 보면 직관적으로 좋은 문장 하나를 딱 써놔가지고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런 시도를 하거든요. 좀 넣는 소리 같은 건데 그래서 저도 다양하게 짧은 대로 길게 긴 대로 그리고 스크롤 한 번인 대로 좀 더 진중하게 글을 읽고 싶으면은 뭐 브런치 같은 데 내 걸 읽고 싶어진다든지 그래서 그때 효과에 맞춰서 읽고 싶은 사람들과 약간 좀 다양한 글쓰기를 상품으로 내놔서 다양한 글 중에서 내가 바쁘면 빨리 인스타트를 먹고 그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좀 코스 요리 먹듯이 시간을 해서 보고 많이 선택이 잘했어요. 저 역시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대중적인 소비의 콘텐츠로 만들어져야 돼요. 유튜브에 대한 저항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피해 갈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면 거기서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이 뭔가를 좀 고민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긴 이야기 좀 해주셨는데요. 독자님들께 좀 이 책과 관련돼서 꼭 부탁의 말씀 이야기하신다면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이 책은 제가 그 거품 빼고 쓴 책이에요. 저게 너무 좋았어요. 예. 일단 여태까지 써왔던 문법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쓴 책이고 어찌 보면 실용서, 예. 최초의 실용서인데
그 실용서를 써서 성공하려고 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글쓰기, 책 쓰기와 관련돼서 되게 어려워하는데 그것마저 너무 복잡하게 화려하게 수식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 글쓰기 노하우를 정보만 딱 전달해야지. 근데 이게 이제 정보만 딱 전달하면 너무 정보 중심이잖아. 거기에 이제 문학적 비유라든지 사례를 들어서 설득력을 갖추는 노력 외에는 필요한 근육 외에는 쓸데없는 근육 다 뺐다. 그래서 되게 슬림한 책이고 사이즈 작아요. 예. 제가 낸 책 중에서 제일 사이즈 작은 책. 저는 이 책을 한 번 쭉 읽으면 이렇게 나도 한번 쓸 수 있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들고 싶었어요. 실제로 제 책을 읽어보니까 나도 한번 쓰고 싶은데 그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난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무모한 도전을 막 시작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선동하고 부추기고 예. 그러게 딱 적합한 책이어서 이 책 끝까지 읽으시면 아마도 그 책을 모습했던 영화의 불끈불끈 꼭 한번 사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실타래로 얽혀져 있는 부분들이 도식화돼서 아주 명료하게 전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초면에 이렇게 긴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갔는데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신이 스스로 자기 가치를 기록하는 일, 알미 소비자에서 알미 창조자가 되는 그 시작이 바로 책 쓰는 과정 아닐까요? 끊임없이 시도와 실패의 과정을 도박이 아닌 놀이로 웃으며 다시 주사위를 던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책 쓰는 책 김경윤 작가와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